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 ETF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배당주 ETF라고 하면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티커로는 VIG, VYM, 그리고 SCHD라는 ETF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이에요. 배당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국내장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으로 한정을 했을 때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뭐 분기별로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월로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서 좋고 하락장에서는 배당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락장에서는 추가적인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 치고 그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이나 코카콜라나 아니면 P&G나 뭐 ASML, 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요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있다, 두 번째는 상승장에서건 하락장에서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한 우량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배당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당 자체가 기업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다섯 가지 지표를 좀 보시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2000년대 IT 버블 때 위기도 있고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고 2020년도 코로나 위기도 있었는데, 이때도 배당을 삭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줬는지, 배당 컷을 하지 않았는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상승을 시켰는지,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배당금을 상승시켰는데 그 상승시키는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 좋고요. 여기서 상승률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기준으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한 10% 정도가 된다는 점은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기업이 번 돈으로 어차피 배당을 주는 건데, 기업이 번 돈 대비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 성향이란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30-40% 정도면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10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쉽게 기업이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전부 다 주주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의 성장성. 어차피 배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기업이 잘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한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배당을 몇 번 주는지 아세요? 네, 한 번 주고요. 미국은 분기별로 대체적으로 한 번씩 줘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려고 하면은 조금 절차가 까다로운 주주총회 의결 사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회 결의 사항이어서 꽤나 신속하고요. 또 배당의 권리가 없어진 배당 락일 기준으로 한국은 한 3-4개월 있다가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되게 빨라요. 근데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딱 한 문장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게,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만 봐도 그렇고요. 뭐 주식시장 개장 역사만 봐도 코스피가 한 개장한 지 6-70년 됐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뉴욕 증권 거래소는 한 200년 정도가 됐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미국의 주주 자본주의가 워낙 발전돼 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배당주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우리 질레트 면도기 만든 P&G,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그리고 포스트잇 만드는 3M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뭐 그리고 배당 성장주로는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그리고 ASML과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 그 2020년 3월 달에 딱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여행업종, 레저업종, 항공업종, 카지노 업종, 여기 전부 다 배당 삭감하고 배당 컷한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거를 조금만 더 반출해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증권업종, 보험업종, 은행업종도 대표적으로 배당 삭감하고 배당 컷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배당주를 선택을 하실 때는 사실 좀 우량주 위주로 좀 괜찮은 거 위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배당주 ETF는요, ETF.com 기준으로 상장된 ETF가 15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규모는 한 360조 원 정도가 되고,
보수는 평균 연 0.50%가 되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VIG가 1등인데 여기 운용 규모가 한 75조 원 정도가 되고요. 두 번째 소개드렸던 VYM은 45조 원으로 2등이고요. 세 번째 SCHD ETF는 35조 원 규모가 돼요. 일단 운용 목표부터 달라요. VIG ETF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10년 연속 올린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를 하고요. VYM ETF는요. 고배당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SCHD ETF는 다우존슨 US 디비던 100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데 이 인덱스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성 종목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세 가지 ETF 모두 추종하는 지수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하는 종목은 옆에 보이는 표와 같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운용하는 회사도 VIG와 VYM은 앞에 V가 들어왔잖아요. 대표적인 뱅가드라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운용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가 82개거든요. 그리고 전체 자산 규모가 한 8천조 원 정도가 되고요. ETF 순자산 규모가 2,200조 원 정도가 돼요. SCHD ETF를 출시한 운용사는 찰스 슈왑이라는 운용사인데요. 여기는 ETF가 26개고요. 총 자산 규모가 600조 원에 ETF 순자산 규모가 300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1등 삼성자산운용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자산운용 전체 자산 규모가 300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ETF 순자산 규모가 30조 원이에요. ETF 순자산만 비교했을 때 찰스 슈왑은요. 삼성 자산운용보다 10배 크고요. 뱅가드는 거의 한 7, 80배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당 수익률이 VIG 같은 경우에 5년 기준 평균으로 했을 때 한 1.8% 정도가 나오고요. VYM은 3% 정도, SCHD ETF도 한 3%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배당 성장인데 배당 성장은 옆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CHD 배당 성장이 연 10에서 15% 정도로 가장 커요. 일단 세 가지 ETF 모두 미국에 100%다 투자가 되고 있고요. 또 섹터별로 보면은 VIG ETF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 업종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또 철도 회사인 유니온 퍼시픽이나 항공우주 쪽인 허니웰 그리고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회사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VYM ETF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나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금융업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P&G,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와 같은 필수 소비자 업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SCHD ETF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업종이랑 기술업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단 종목 비중은요. VIG ETF 같은 경우에는 총 249 종목 중에서요. 상위 10개 종목이 30% 정도가 되고요. 상위 15개 종목이 40%, 그리고 상위 50개 종목이 7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의 성격이 혼합된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VYM ETF는 413 종목 중에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종목의 비중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상위 15개가 30%, 그리고 상위 50개가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 성격의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CHD ETF 같은 경우에는 총 103 종목 중에서요.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종목의 비중이 40% 정도가 되고요. 상위 15개가 55%, 그리고 상위 50개 기업이 9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주 위주의 대형주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일단 벤치마크 지수는 다우존슨 US 디비던 100 인덱스이고요. 그리고 이 지수에 대해서는 3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 배당까지 포함된 토탈 리턴 기준으로 플러스 19.86%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지수의 필터링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먼저 1차적인 기준이 배당을 10년 이상 증가를 시켰고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원 이상이고 3개월 일일 평균 거래대금이 한 22억 원 이상인 기업들 한해서 2차적인 기준은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상위 50%의 기업들만 편입을 하고요. 3차적인 기준, 전 3차적인 기준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업의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고 수익성 지표인 ROE를 보고 배당 수익률을 보고 배당 성장률을 고려해요. 그리고 4차와 5차 기준에서는요. 조건별로 동일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요. 그리고 그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운 다음에 종목별로 4%의 제한을 두고 섹터별로 25%의 제한을 둬가지고 지수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CHD ETF는 해당 지수를
90% 추종을 하면서 나머지 10%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목적은 추종 지수를 더 잘 추종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세 가지 ETF 중에서는 SCHD ETF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주가적인 상승률이 타 ETF보다는 훨씬 더 낮고요. 두 번째 배당을 봤을 때도 배당 수익률이 한 3%대로 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배당 성장률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배당 성장률이 연 10에서 15% 배당 성장률이 연 10에서 15% 정도로 타 ETF 대비 굉장히 많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종목별로 섹터별로 비중 제한도 있고 담고 있는 종목 자체도 마음에 들어 가지고 또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리 말씀드렸던 필터링 기준도 굉장히 명확하고 깔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SCHD ETF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익한 영상이었으면